사건 번호 2024 헌납 8, 사건명 대통령 탄핵.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비상계엄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통령 탄핵안을 넘겨받은 뒤에 첫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심리 기일 그리고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문형배 소장 권항대행을 비롯한 이 재판관 6명이 모여서 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사건의 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자배당 방식으로 결정되는 주심은요 비공개가 원칙이긴 하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공개했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공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때는 강일원 전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당초 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인사였기 때문에 이 주심을 맡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요, 이 변론 준비 기일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첫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전에 이 헌재 청사로 출근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들은 비교적 무거운 표정이었고요. 탄핵 심판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달라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만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는데 김 재판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준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이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첫 의견서 제출 시한, 이걸 언제까지 내도록 통보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접수 때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접수 뒤 7일 안에 의견서 내라고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달라라고 통보할 계획인데요. 이 심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일주일 내외로 시한을 못 박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탄핵 심판은 서면 심리가 아닌 공개 구두 변론이 원칙이고요. 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심판정을 열 수 있어서 윤 대통령도 빠른 시일 안에 대리인을 선임할 걸로 보입니다.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하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사건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법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 최장 180일까지 탄핵안을 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고 규정이긴 하지만 180일이 탄핵안의 심리 시한인 셈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의 핵심 쟁점, 이번에는요, 전에 그 두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건에 비해서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그 결정 자체도 생각보다는 빨리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등 야 6당은요, 지난 토요일 가결된 이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비판을 받아왔던 외교 문제 이런 건 다 빼고 계엄의 위헌성에만 집중을 했는데요. 이 위배된 헌법 조항으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와 이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가 담긴 헌법 제66조가 우선적으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는 비상 상황이었고 비상계엄 발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 원수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서 방어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인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또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넘어서 얼마나 중대한 위법인지를 판단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결국 기각이 됐죠. 그런데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그런 소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같은 경우 물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결국 그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위반을 했다면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냐,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볼 텐데요. 자, 김 변호사님,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헌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헌재는요, 이제 심리 들어가기 전에 이게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행위 때문에 이게 과연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증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럼 이제 서면 심리, 일단 심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비상계엄이라 한다면 이 비상계엄 자체가 얼마나 중대하느냐, 아니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하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사실 이제 내란죄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을 하면 사실은 법률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뭐 인용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전에도 절차에서 봤듯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 일종 검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인데요. 자, 민주당의 입장에서 가서 이제 당연히 소추 역할을 하겠죠. 야당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헌법재판소에 지적을 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 소추안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가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방해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불법 체포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중앙선관위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서버를 강탈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도 미비했다는 점, 이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과정에는 뭐 변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지난 10월이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했죠. 그 뒤로 지금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헌재가 지금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헌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 탄핵 심판은요, 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인용이 됩니다. 헌재는 지금의 6인 체제로도 뭐 이론상으로는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재판관 6명만으로는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라도 향후 뭐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는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는 관련해서 현재 인사청문회 특별회 구성을 확정을 하고 여야 간사 간 청문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 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서울고등법원 부장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오늘 여당을 향해서 이 헌법재판관 조기 추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촉구를 했는데, 하지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탄핵 심리 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 그동안 헌법재판관 추천에 소극적이다가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가지고 이 재판관 추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이거는 속보이는 행동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방금 얘기 들으셨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고 그랬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협력하라. 근데 이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전에 민주당한테 그렇게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신속, 초당적 뭐 이런 말들은 잘 쓰지 않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신속하게 초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참 부메랑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 심판이 되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을 어떻게 하든지 늘려보겠다는 심산으로 이제 하지 않다가 추정이 됐던 그렇죠. 거죠. 네.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건 지금 뭐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9명 전원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바람에 8명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헌법상 7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6명밖에 없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심리 때 일단 6명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처분을 했어요. 심리를 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리고 6명 전원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번 달 말경 정도에 이제 아마 3명이 추가로 임명이 되면 아마 본격적인 심판인데 문제는 내년 4월이면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또 임기가 다 끝나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또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